국경의 긴 터널을 넘어서자 그곳은 설국이었다. 라는 문장으로 유명한 소설 설국. 1968년에 일본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작품인데요. 일본 문학의 위상은 그의 노벨상 수상 이후 놀랄 만큼 높아졌습니다. 반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학은 얄팍하고 깊이가 없다며 무조건 까대리고 보는 비평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변명으로 번역이 어려워서 그렇다. 서양인들이 한국어로 담은 이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하는 말도 나왔고요. 하지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문학계의 번역 이야기는 그야말로 싹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지난 2016년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한국인 최초로 부커상을 수상했을 때 이를 잘 번역해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더 주목을 받기도 하며 번역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됐거든요. 그래서인지 한국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자 우리 이웃나라 사람들도 한마디씩 얹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성장해 전 세계를 지배하면 일어나는 일을 봐라 라고 말이죠. 사실 소설가 한강의 수상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수상한 메인 노벨상이기도 하고요. 아시아 여성으로는 첫 수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질투심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로 끌고 간 한국 문화의 인기로 이제는 노벨상까지 구걸에 타는 것이 아니냐라는 중국 공산당 관영방송에서 앵커가 뱉은 말인데요.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에 혀를 내두르게 됐죠. 그런데 정말로 번역이라는 행위가 가진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큰 것 같습니다.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고 한국 드라마 음악이 인기를 얻고 또 하다못해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가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 모두 결국은 한국인의 정서와 한국을 이해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이제 우리 문학가들은 한국어로 글을 써도 이를 기깔나게 번역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똑같은 정서를 전달할 수 있는 판이 깔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기록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반응,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한국어 번역의 힘과 차기 노벨 문학상 수상 가능 작가군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로 손꼽히지만 번역이 어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소설 분야는 더 까다롭습니다. 한국어의 특성만 떠올려봐도 왜 그런지 이유가 바로 짐작되는데요. 흔히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표현의 다양성이 다른 언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특유의 어감이나 맛을 살리기 어렵다는 건데요. 색채 표현이나 동작과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 의태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 놀랄 만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 하다, 누르스름하다와 따뜻하다, 따스하다, 따뜻하다 같은 단어가 주는 묘한 느낌의 차이는 한글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재미있어 하면서도 골치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뜨끈한 국을 마실 때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단어 사용의 습관이라든가 고소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너티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한계 등의 특색이 있죠. 번역의 어려움 외에도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번역된 한국 문화 종수 자체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다는 점입니다. 1945년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4천여 종의 일본 문학작품이 번역돼 해외에 소개됐고 이것이 노벨상 수상의 밑거름이 되었는데요. 최근 10년간 한국인의 해외 문학상 수상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바로 번역이 활발히 이루어진 영향이 큽니다.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번역돼 해외로 출간된 책만 해도 2,500여 종에 달하거든요. 국가별로 선호하는 한국 작가도 다양합니다. 1990년대에는 이청준, 이문열 작가의 책이 불어로 번역돼 프랑스에서 크게 히트했고 2000년대에는 이승우, 신경숙, 고은 등의 작가의 작품이 영미권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작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2010년대 한강, 김영하, 편예영, 김희듬 작가 등이 해외 주요 문학상을 받으며 한국인의 저력을 과시했죠. 또 몇 년 전에는 정보라 작가와 박상영 작가가 나란히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심사 후보로 오른 뒤 정 작가의 2017년 작품 저주토끼가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최종 후보에는 6편이 오르는데요. 특히 지난번에는 201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작가 올카 토카르추크가 경쟁 작품으로 올라 눈길을 끌고 있을 정도로 그 권위가 대단하죠. 한강의 후배가 되어 차기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물론 이번 수상도 그렇고 앞으로도 노벨 문학상이 한국 문학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문학을 번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 실제로 해외 문학상을 삭제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어의 폭발적인 보급이 발판이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럼 정말 번역이 한국 문화 부흥의 장애물이라면 언어 장벽이 낮은 편인 동화책 분야는 어떨까요? 사실 한국 작가들이 전 세계의 아동문학계를 주름잡은 지 오래입니다. 한국 아동문학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럽과 영미 아동문학이 100년 동안 쌓은 수준을 빠르게 따라잡았습니다. 이젠 해외 서점 아동문학 섹션의 상위권을 독차지할 수준까지 이르렀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 내에 이토록 큰 발전을 이룬 한국 아동문학에 감탄합니다. 한국 아동문학은 책의 내용, 그림 수준 등 어느 것도 잊혀지지 않는다. 세계에서 한국 아동문학이 인기를 끄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은 질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요. 한국에서 인정받은 콘텐츠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란 의미인데요. 해외 문학평론가들은 특히 한국의 젊은 작가들의 뛰어난 예술성과 창의력, 실험정신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새로운 것을 거리낌 없이 시도하고 무슨 기술이든 완벽해질 때까지 갈고 닦는 한국인들의 성향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이죠. 더욱 이색적인 점은 해외에서 한국 아동문학은 어른들이 읽어도 좋은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용이 깊고 다루는 주제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한편 우리 동화 작가들의 활약은 국제적 권위를 자랑하는 아동문학상 수상에서 증명됩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미운 오리 새끼, 벌거벗은 임금님, 성냥팔이 소녀 같은 동화는 덴마크 출신의 한국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작품입니다. 글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안데르센 위원회는 아동문학 발전에 공헌한 글과 그림 작가를 2년마다 한 명씩 선정해 상을 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 올해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권위를 자랑할 뿐더러 덴마크의 여왕이 직접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심사 방법은 매우 공정하며 경쟁도 치열합니다. 각국 안데르센 위원회에서 자국 대표 작가를 추천한 후 심사위원 10명이 투표해 최종 수상자를 가리죠. 올해는 총 32개국 62명의 후보가 등록됐으며 그중 단 한 명이 상을 받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아시아 작가가 상을 받은 것은 1984년 일본 작가 안노 미스사마가 유일했는데요. 이수지 작가 덕분에 무려 38년 만에 아시아에서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최초로 수상한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업계에서는 받을 사람이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이수지 작가는 이미 비발디 사계중 여름을 주제로 한 여름이 온다로 이미 볼로냐 라가치상의 우수상을 받았고 동화책 토끼들의 복수로 스위스의 가장 아름다운 책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녀의 책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우수 그림책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동문학의 선전에 보면 한국인의 입담은 이미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로 언어의 장벽, 번역의 어려움이 핑계만은 아니라는 증거기도 하고요. 더욱 인상적인 점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작가들이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일본, 중국 작가가 없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작가 외에도 한국 작가들은 국제 그림책, 그리고 세계적인 권위의 문학상에서 단골 수상서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수상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과 문학으로의 인연은 깊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동유럽이나 남미에서도 한국 책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현지 출판되는 한국 책이 하나도 없어 스페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을 정도로 불모지에 가까운데요. 현재 애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한국에 대해 갖게 된 넓은 관심을 채워줄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정이 조금 나은 곳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폴란드인데요. 한국 문학의 섬세한 감정선이 독일과 러시아 틈에 끼어 살아온 폴란드의 정서와 공감대가 많아 독자들의 심금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문학만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는 데다 편희영 작가의 재와 빨강이 2016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될 정도였으니 말이죠. 이런 거 보면 분야는 다르지만 한국 문학 또한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이제는 K-팝, K-드라마처럼 오랫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전 세계 고전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는 기대가 되는데요. 이른바 K-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작가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